자, 우문 3주차. 자, 해설 강의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시와 우리가 나시.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선 고전 시가. 고전 시가 많이 출제되는 것들. 그치? 자, 첫 번째 이별. 기생의 이별도 있을 것이고 사대부의 이별도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유교적 가치. 자, 세 번째 무용무심 자연친화. 이걸 뭉뚱그려서 같이 외우라 그랬습니다. 자연친화. 자, 네 번째 학문수양.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한 2년에 한 번씩 기행가사들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동별곡 이런 것들. 자, 고전 시간은 얘네들이 출제 요소가 가장 높아요. 그리고 1, 2, 3, 4 자체가 보통 사대부와 기생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의 지향적 가치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아주 좋다. 됐지? 자, 그럼 가시 볼게요. 자, 가시는 여러분들 자, 거기 보니까 우리는 사설시조가 나왔어요. 사설시조인 이유는 뭐냐면 중장이 되게 길죠. 그렇지? 그리고 작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작자 미상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그냥 평민이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니까 사설시조고 작가가 없잖아요. 그럼 평민이 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로 뭐냐면 인생의 한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인생 한탄의 자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어떤 뭐 이별, 그 다음에 뭐 늙음, 자, 그 다음에 비판 풍자죠. 그 다음에 풍자적인 얘기들이 나와요. 지금 뭘 풍자하는 거야? 바로 양반을 풍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내용이 보통 이제 줄을 이루어요. 줄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에 보면 처음부터 뭐로 시작하냐면 님이 오마하거나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치?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저기 뒤에 넘겨서 2번 문제 있잖아요. 이 2번 문제에 상황이 보일 거예요. 그치?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상황, 착각, 행동, 자각, 반응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우리가 반응이라는 것은 시에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정서적 반응과 태도적 반응. 근데 마지막에 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건 태도적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자, 가볼게. 님이 오마하거나 끝났어, 얘들아. 화자 있잖아. 그치? 자, 그리고 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자, 어떤 상황? 그렇지. 이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 맞아요? 그럼 당연히 그리움일 거고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상황이 이별이니까 당연히 정서적 반응은, 자, 부정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태도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지? 이 흐름이 되게 좀 중요한 거야, 태도. 그래서 이 태도에서는 이것만 살펴보면 됐다. 자, 재회, 희망이, 자, 있니, 없니 정도만 잡아내면 되잖아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님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별이구나. 님 동그라미 잡고요. 님이 오겠다 했건을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그럼 저녁에 내모치셔야 되는 거예요. 왜죠? 시간적 배경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시간의 이동이라는 선지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저녁 네모 잡고요. 일찍 지어 먹고 자, 이제는 사설시조니까 평민이 지었으니까 되게 해학적일 거예요. 그래서 해학적인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좀 이따가 좀 적어줄게. 중문을 나서서 대문을 나가 문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서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너산을 바라보니 자, 거머이뜩 서 있거늘. 자, 거머이뜩. 자, 요거 가로 묶어봐. 자, 이 거머이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위에는 갓을 쓰고 밑에는 도포를 입잖아요. 그러니까 검정색과 하얀색이 좀 섞여 있는 모양이야. 자, 요거 우리가 뭐라고 적으시냐면 거기다 님으로 착각. 자, 님 착각 이렇게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님으로 착각한 존재예요. 뭔가 거머이뜩이 딱 서 있는 거지. 와우, 저게 님이로구나. 그래서 되게 기쁘죠. 버선을 벗어서 품에 품고 신벗어 손에 쥐고
곤비, 님비, 님비, 곤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다 부위표. 그렇지. 음성 상징어잖아요. 다 부위표 치세요. 곤비, 님비, 천방, 지방, 지방, 천방 다 부위표 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이제 자 음성 상징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알아두세요. 가끔 좀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모든 음성 상징어는 부사이면서 부사어야 이렇게도 나오고요. 얘네들은 무조건 순우리말이에요. 그럼 순우리말로 다르게 어떻게도 표현해? 고유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음성 상징어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생동감, 그지? 생생함. 생동감, 생생함. 이거 판단 내리지 마세요. 시는 무조건 생동감과 생생함이 있습니다. 알겠지?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음성 상징어는 감각적 시어잖아, 맞지? 감각적 시어면 당연히 생동감이고 생생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동감과 생생함이 있니 없니를 판단해 내리지 마. 이건 시의 본질이니까. 이거 없는 시 없어. 알겠죠? 자, 진대 마른데, 젖은데 마른데 가리지 않고 워렁퉁탕 이것도 부위표. 건너가서 정옛말, 즉 마음의 말, 감정이죠. 감정, 정서의 말 하려 하고 견눈으로 훑기 보니 작년 7월 사흘 날 깎아벗기 주초리 3대 가로 묶어. 그러니까 3대를 뭔가 이제 깎은 건가 보죠. 그러면 자 거머이뜨 님 착각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초리 3대에 있던 거야. 뭐가 이 거머이뜨기. 맞죠? 자 그럼 거기 거머이뜨도 우리가 가로 묶고 주초리 3대도 가로 묶고 님 착각이라고 적으세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치? 자, 주추리 3대가 자 물결 쳐볼래? 얄밉게도 날 속였구나. 요 부분을 보통 이제 사실은 반어로 보는데요. 여기선 적지 않을 거야. 왜냐면 여기 지금 해석이 얄밉게도 이렇게 써 있잖아, 그치?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원문은요, 원문은 살도리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원문에는 적지 마, 그냥 봐. 이 살도리도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잘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속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원래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지? 자기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이었잖아. 정말 창피했잖아. 막상 님인 줄 알고 막 뛰어갔더니 님이 아니었지. 자, 그래서 정말 날 아주 잘 속였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속마음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해갑니까? 넌 최고의 매지션이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날 잘 속였어. 그래서 반어가 맞는데요, 여기에서 얄밉게도 날 속였구나는 반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 여기까지 가로 닫으시고 어디서부터? 중장 전체. 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처음엔 굉장히 설렜어요. 자 설렜다가 마지막에 뭐합니까? 실망하게 되는 거죠. 모처라 다행이다. 밤이었으니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었으면 남을 웃길 뻔했구나. 무슨 얘기예요? 쪽팔릴 뻔했어. 뭐 이런 얘기잖아. 자 그래서 웃길 뻔했구나. 자 밑에다 오른쪽에다 적으세요. 해학적이다. 이런 적 되게 많지 않니? 아는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 얼굴 똑바로 보면서 누구야? 라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 그 예전에 선생님이 어떤 선배 있을 때, 선배인 줄 알고, 근데 눈이 좀 잘 안 좋았는데, 선배님! 그러고 갔는데 그 사람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딱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가지고, 선배님! 그 지나쳐가지고, 어디 가셨지? 돌아간 적도 있고요. 바로 앞에 지나간 사람은 누구야? 라고 이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요쯤에서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여기서 다 알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반끈을 매죠. 신반끈을. 그런 적 되게 많아. 자, 그렇습니다. 주제는 그냥 님에 대한 그리움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 볼게요. 자, 나시는요, 작자미상의 동동인데요. 향가와 고려가요는 몇 작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은 내리실 줄 알면 좀 이해하기 쉽다. 자, 이것은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자, 가볍게만 선생님이 좀 말씀드릴게. 자, 얘는 고려가요고요.
자, 월령체입니다. 월령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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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월령체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자, 달마다 자, 세시풍속과 자, 개인적 서정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개인적 서정은 두 가지예요. 님에 대한 예찬과 그리움입니다. 자, 님 예찬과 그리고 이제 그리움이에요. 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고려가의 형식적 특징은 알아두시면 좋아요. 고려가의 형식적 특징은 몇 가지? 세 가지. 고려가요를 쌤이 뭘로 이해하라 그랬지? 사발면으로 이해하시면 편하다 그랬어요. 고려가요 사발면이라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끓는 물을 붓고, 자, 언제 먹어요? 3분 후에 먹죠. 그래서 삼원보, 자, 분연체, 분절체. 분연체, 분절체, 그 다음 후렴구. 자, 요거는 우리가 암기해 놓자. 알겠지?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세 가지. 선지에서 많이 나와요. 삼원보, 분절체, 후렴구. 삼원보, 분절체, 후렴구. 이 작품은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기초에서도 자,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동동. 자, 갈게요. 자, 정월의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 몸은 홀로 살아가는구나. 이때 여러분들 어디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되냐면 홀로 살아가는구나에 물결이 쳐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외로움이죠? 그치? 외로움.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별을 하면 어떤 정서가 나온다 그랬니? 당연히 싫음, 슬픔, 이것을 실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외로움, 자, 그 다음에 공허감, 자, 그리고 적막감, 이걸 뭉뚱그려서 전부 다 안타까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한 정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면 체크만 탁탁탁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 정서야? 그런 거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말고 이건 당연히 나오는 거야. 왜? 이별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건 당연하다. 이별했으니까. 됐지? 자, 그러면 거기 볼게요. 자, 첫 번째 정월령입니다. 자, 1월인데 자, 정월령부터 볼게. 자, 정월령. 자, 1월. 자, 거기 우리가 두 가지가 나와요. 자, 냇물이 나오고요. 그리고 화자가 나옵니다. 화자를 아마 몸이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은데. 자, 얘는 화자고요. 자, 여기 냇물이 있을 거야. 자, 냇물은 말이죠. 얼었다 녹았다 합니다. 냇물은 변화를 해요. 그런데 화자는 변화가 있어 없어? 변화가 없죠. 자, 계속 뭐 하는 거예요? 홀로 지낸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따라서 질문 던지겠습니다. 자, 냇물과 화자의 그 관계는 어떠니? 동일신이 대비니? 대비. 그렇지. 이렇게만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건 대비야, 대비. 됐죠? 냇물은 변화하는데 화자는 변화하지 않아요. 세상에 혼자 태어났는데 지금도 혼자 지내고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변화가 없으니까 냇물은 대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 이따 문제 풀면서 선생님 객관적 상관물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5월 5일에 단오날 아침 야근. 자, 밑에 보니까 자, 바친대요. 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님에게 바치는 거야. 그지? 그럼 약 가로 묶고요. 자, 약에다가 적어봐. 자, 약에다가 자, 님에게 좋으니까 바치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정성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6월령 갈게요. 6월 보름에 벼랑해 버린 빛 같구나. 자, 빛 가로 묶어.
돌아보실 임. 자, 임이라는 단어가 딱 나왔으니까 끝났습니다. 이거 이별이에요. 그렇죠? 자, 임 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버린 빛 같대. 버려진 빛 같대. 누가? 화자가. 맞습니까? 그럼 거기 빛에다가 뭐라고 적어주시냐면, 자,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는 거죠. 빛의 처지가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누구밖에 없어? 화자밖에 없잖아요. 그치? 버린 빛이니까 얘 마이너스라고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 화자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 자, 그 다음 7월령 볼게. 7월 보름에 백중날 음식을 차려들고 님과 함께 지내고자. 요거 물결 잡아. 거기다 적으세요. 그리움이잖아. 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자, 소원을 빕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제 밑에 10월령 갈게요. 10월에 잘게 썬 보리수 나무 같구나.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분이 없습니다. 지금 꺾어지는 거 누구겠니? 님이겠니? 나겠니? 나일 거 아니야. 그지? 보리수 나무 가로 묶어. 그러니까 비율을 잘 잡아줘야죠. 보리수 나무 우리가 꺾였잖아. 그지? 꺾여 버려졌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화자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죠. 보리수 나무. 자, 오른쪽 꼭대기 갑니다. 11월 봉당자리에, 이제 봉당자리라는 것은 흙바닥, 그냥 차가운 거. 그럼 차갑다 이미지니까 긍정, 부정. 부정이잖아. 그치? 세모 잡아. 자, 호적삼 덮고 누워. 호적삼은 얇은 이불이에요. 얇은 이불. 자, 덮고 누워서. 자, 물결 졌어야 돼. 슬픈 일이로구나, 물결. 안 돼 있으면 우리가 성찰하셔야 된다. 내가 왜 이걸 놓쳤을까? 자,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님을 이별하고 각각 살아가는구나. 뭐뭐구나. 이렇게 끝나면 영탄적이라 그랬지. 그지?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봉당자리는 뭐예요? 자, 봉당자리. 차갑다 이미지잖아요. 자, 봉당자리 어떤 이미지야? 차갑다 이미지잖아, 거기. 그럼 차갑다 이미지니까, 자,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죠. 그럼 차갑다라는 것은 이것은 부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거잖아. 맞아? 그렇지? 지금 이별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냥, 아, 상황을 부각시키는구나, 라고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만 잡아주시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자, 문제 풀어 갈게요. 자, 문제를 풀어 갈게요. 1번에,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1번 틀리면 아니돼요. 자, 1번의 정답은 뭐예요?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 두 글자로 뭐라 그래? 이별, 그렇지. 그러니까 1번 딱 나와줘야지. 그 근거는 뭐예요? 둘 다 님 있잖아요. 님 있으면 무조건 이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지. 자, 2번, 3번 다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 선지. 자, 원망 우리가 물결 잡고요. 연민 물결 잡으세요. 이거는 모든 시에 나와 있지 않아요. 원망과 연민은 이별시에서, 모든 이별시에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읽어가다가 원망이나 연민이 나오면 반드시 체크해줘야 된다. 알겠지? 반드시 체크해줘야 돼. 한번 물어볼까, 얘들아? 원망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의 반대가 뭐니? 자책입니다. 알겠죠? 원망의 반대는 자책이에요. 이것도 적어줘야 돼. 보통 가사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게 나오기는 보통 이제 가사에서 많이 나옵니다. 가사. 그래서 자책이 나올 경우에는 웬만하면 원망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에서는 자, 가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축 치고 들어갈까? 거기 우리가 보기에서 니은에 뭐라고 있어? 착각이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죠? 거기 착각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거머이득을 이야기하는 거지. 거기 나와 있는 니은의 착각은 거머히득이라고 쓰세요. 니은의 착각은 거머히득입니다. 거머히득. 자, 리을에 자각이라고 있을 거야. 그쵸? 리을에 깨닫죠? 그럼 자각에 해당하는 게 바로 뭘까요? 주출이 3대였지. 맞습니까? 자, 착각은 거머이득이었는데, 거머이득. 자, 그런데 깨닫죠? 아, 주출이 3대였네?
그래서 이 둘은 다 님으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님으로 착각한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정답 몇 번? 4번. 리을은 뭐예요? 님에게 속은 거예요? 아니죠. 뭐한테 속은 거예요? 주출이 3대에게 속은 거죠. 됐죠? 이거 내용 파악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님이 날 속였구나 그러면 이때 비로소 원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3번 가자. 정월령의 냇물과 11월령의 봉당자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 자, 한번 볼까요? 냇물은 대비가 맞죠? 냇물은 자, 변했는데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자, 봉당자리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나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얘기한다면 대비라기보단 그치? 같은 이미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자, 칠판 봐요, 이제. 객관적 상관물 좀 설명해 줄게. 시험에 나오는 거 중심으로 깔끔하게만 설명해 줄게요. 자, 정서는 자,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정서가 드러나는 경우,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에서는 드러나는 걸 세 가지 묻는다 그래서 화자가 드러났니, 청자가 드러났니, 그 다음 정서가 드러났니. 맞아. 정서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을 직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거니까.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끌고 가야 돼? 영탄적이니 이렇게 끌고 가시면 돼요. 영탄적은 나중에 또 강의할게요. 뭐 감탄사가 있거나 그 다음에 감탄 영어미 뭐뭐구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영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감정서술어. 자, 이건 추후에 강의할게. 자, 감정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간접이라고 하고요. 자, 이 녀석을 절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감정 절제. 이런 표현을 써요. 감정을 자, 절제를 하면서 그럼 이 절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뭐냐면 의탁과 투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감정 절제의 대표적인 방법이 의탁과 투영. 그러면 의탁과 투영이 무슨 뜻이냐? 뭐 말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마음을 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랑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꽃 한 송이 주는 거예요. 이해가지? 마음을 담았지? 그럼 그 꽃이 뭐가 되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잘한다. 자, 사물을 담는데 사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게 아니고요. 사물은 다 포함시킵니다. 사물에는 자연물도 들어가고 인공물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시에 우리가 사용되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사물이에요. 이때 마음을 담은 사물. 얘를 뭐라고 한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해요. 더 쉽게 갈게.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시에 쓰이는 사물은 거의 90%가 객관적 상관물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지? 쌤 후려치는 거야. 자, 그러면 마음을 담잖아요. 그지? 마음을 담는 이런 사물이 있잖아요. 자, 이 사물은 기본적으로 자, 시적 화자의 정서나 그 다음에 처지 이런 것들을 심화시키거나 똑같은 말 부각하거나 똑같은 말 환기합니다. 말만 어려울 뿐이야. 마음을 담았으니까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정서 처지를 표현한다. 알겠니? 그냥 이렇게만 이해해. 정서 처지를 표현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편해. 그럼 시험에는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시험에는 이렇게만 나와요, 여러분들. 두 가지. 시험엔 얘만 나와. 아주 담백하게만 설명해 드리는 거야. 관계를 묻습니다. 화자와의 관계를 묻는 거예요. 화자의 관계는 두 가지만 끌고 가. 뭐? 대비와 동일시. 시험엔 이렇게만 나와.
그럼 대비된 사물을 찾아라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밑줄 쳐져 있거나 아니면 선지에서 얘기해줘요. 이 사물은 화자와 어떤 관계니?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3번 문제가 그런 걸 묻는 거야. 즉 정서에 대해서 묻는 거죠. 동일시는 두 가지로 가요. 자, 하나는 분신이고요. 그러니까 새가 되어 님에게 가고 싶다. 이런 게 대표적인 분신이야. 됐죠? 새니 꼴 화자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여기 동일시가 되어 있잖아. 그지? 동일시 플러스 감정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 뭘로 사용되는 거니? 의인법으로 사용이 돼요. 이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감정? 이입.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감정이입. 이렇게. 끝! 이게 객관적 상관문에 대한 강의예요. 뭐 되게 어렵게 강의할 필요 없어요. 펄펄 나는 저 꾀꼬리가 암수서로 정나와. 근데 난 외롭다? 자, 동일시야 대비야. 새하고. 펄펄 나는 저 꾀꼬리를 묻는 거야. 자, 커플이에요. 근데 나는 외로워. 대비.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냇물이 되어서 님 집 앞을 지나가고 싶다라고 했어. 그럼 냇물과 나의 관계는 뭐야? 동일시.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때 분신이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크게 이 두 가지만. 이해가죠? 당연히 이 사물 왜 쓴다고요? 정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심화, 부각, 환기. 그냥 쉽게 갈게. 그냥 표현한다는 얘기야. 시험에는 뭐만 나온다고요? 이것만 나온다고요. 이것만. 대비니, 동일시니, 그 동일시 중에서 분신이니 아니면 감정이입이니. 흐름 이해가요? 담백하죠? 자, 요 정도 우리가 보시면 돼요. 자, 잠깐 쉴게요. 자, 먼저 여기 있는 거를 전체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텍스트로 들어가서 읽으면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좋아 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처음에 우리가 화제가 컴퓨터용 한글 자판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자, 컴퓨터용 한글 자판은 두 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그때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제도나 혹은 제품. 자, 제도나 혹은 제품. 자, 그리고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당연히 특성이 나올 거고요. 특성이나 속성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장점이나 효용성이 나오게 돼요. 자, 장점 효용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바로 단점이나 한계가 나오겠죠. 그치? 이런 걸 우리는 한계를 우리 P라고 체크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제도, 제품, 기술이 나오게 되면 이 녀석을 극복하는 또 다른 제품, 기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벌씩과 두 벌씩이 딱 나왔어.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나왔냐면 세 벌씩이 훨씬 더 좋대요 라고 이야기하는 장점이나 효용성이 딱 나와줬을 때 그때 체크를 딱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해. 하지만 바트가 나왔습니다. 자, 사람들은, 즉 컴퓨터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두 벌씩을 선택한대요. 다시 세 벌씩이 훨씬 더 좋은데 새로 컴퓨터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두 벌씩을 선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대다수가 두 벌씩을 사용하는 것에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벌씩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라고 나와 있죠. 사용자나 소비자 집단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다른 사람의 수요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랍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개념이니까 반드시 체크를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자,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첫 번째 단락이 끝났어요. 두 번째 단락부터는 네트워크 외부성의 요인을 살펴보자. 즉 요인이라는 건 우린 뭐지? 원인을 이야기하는 거지. 살펴보자. 그래서 나단락에 우선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선이라고 나와서 사용자 기반 얘기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독해를 멈춰야지. 그렇지? 그러면 둘째, 셋째가 있다는 얘기잖아. 우선 얘기 나왔으면. 그래서 각 단락의 첫째 줄을 보니까
자, 요인이 몇 가지였어요? 세 가지였죠. 사용자 기반이 네트워크 외부성에 자, 영향을 주고요. 표준 달성 여부, 호환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나달락을 가볼게요. 나달락에서는 자, 사용자 기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만 선생님이 적어준 이유는 여기에 뭐가 나왔어? 인과가 나왔잖아. 인과는 반드시 체크해 주라 그랬죠. 자, 인과는 체크해 줘야 돼. 어떤 방식으로 체크해 줘요? 대상에만 체크해 주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이 많으면 효용성이 높아지고요. 그러면 사람이 선택을 많이 하게 된대요. 이런 걸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화살로 이렇게 끌고 가면서. 자, 그리고 나서 뒤에 사례가 나오죠. 자, 그러면 나다라 이것이 각각의 자, 우선,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형식은 똑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각각의 병렬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지? 그러면 사용자 기반하고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사례가 나왔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뒤에 사례가 나오고요. 얘도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측하고 가야지. 자, 표준 달성 여부. 자, 요거 한번 끌고 가면 여기도 자, 인과가 좀 나왔어요. 사용자가 많아서 그것이 표준이 되면 그렇지? 자, 선택이 많아진대요. 됐죠? 표준을 달성하면 선택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기 3번씩이 더 좋은데 2번씩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요. 3번씩이 뭔지 2번씩이 뭔지. 자, 아무튼 자, 그 다음 호환성으로 가봅니다. 3번째. 호환성은 이렇게 나왔어요. 다른 제품을 자,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비용이 없어요. 그럼 비용에다 X가 쳐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자, 다른 제품에 또 다른 제품에 뭐예요? 호환이 되어서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선택을 한대요. 그래서 마달락에서 보세요. 자, 소비자들은 말이지 가격과 품질에 사실 민감해요. 그런데 자, 가격, 품질 이외의 요인 그게 바로 뭐니? 네트워크 외부성. 맞아요? 그렇지? 이외의 요인이 바로 뭐죠? 네트워크 외부성이죠. 외부성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이걸로 사람들이 선택한다는 얘기예요. 됐죠? 사실 가격 보고 선택하거나 품질 이거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 이외에 어떤 거 사용자 기반이나 표준 달성 여부나 호환성 결국 네트워크 외부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막 블로그 막 찾아보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별점 살펴보잖아요. 그렇지? 별점 살펴보고 와 이거 되게 많이 선택하네 그럼 사람들도 그걸 선택한다는 얘기야. 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텍스트로 한번 선생님하고 한번 살펴볼게. 가자. 잘 따라오세요. 자 텍스트 갑니다. 다른 색깔로 자 시작합니다. 자 준비됐어? 자 다른 색깔 피고 자 이따가 적어. 안 지울 테니까 자 텍스트로 먼저 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 자 갈게요. 컴퓨터용 한글 자판 가로 묶어봐. 몇 가지다? 2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럴 때 3벌씩 자판과 2벌씩 자판이라고 있지. 3벌씩 자판에다가 A라고 쓰세요. 2벌씩 자판에다가 B라고 쓰세요. 그럼 2가지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나서 3벌씩 자판이라고 되어 있죠. A라고 써봐. 2벌씩 자판에 비해서 효율적이고 편리하다는 평가가 있다. 보여요? 효율적 편리하다 밑줄 치고 거기다 플러스 표시하세요. 방금 얘기해줬죠? 장점이나 효용성. 그제 요거 던져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트 요거 체크하시고. 자, 가로 한번 묶어볼래? 새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2벌씩 자판을 선택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가로 묶어봐. 자, 2벌씩 자판에다가 B라고 쓰시고. 자, 어디 밑줄 칠래요? 기존 컴퓨터 사용자의 자 밑줄 쳐. 대다수가 2벌씩 자판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여기만 밑줄 쳐. 자, 또 밑줄 치세요. 새로운 사용자에게 영향. 이렇게, 그치? 자,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은 좀 이렇게 표시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받아 넘기죠? 자, 어떤부터, 자, 가로 묶으시면 어디까지 끝까지 가로 묶어봐. 그리고 여기다 개념이라고 쓰세요. 개라고만 쓰셔도 괜찮아?
알겠지? 개념은 무조건 중요하니까. 자, 개념 볼까요? 어떤 제품의 사용자 또는 소비자 집단이, 자, 밑줄 쳐. 집단이 네트워크를 이루고, 밑줄 쳐. 그리고 오른쪽에 또 밑줄 치세요.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한다. 자, 개념을 던져줬고요. 나달락으로 내려가 보니까, 자, 네트워크 외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렇게 나왔어. 이때 중요한 포인트 한번 가볼까? 봐봐. 자, 요거 좀 지울게요. 자, 설명했으니까. 결국 가달락의 화제는 뭘로 마무리됐냐면, 자,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화제가 마무리됐어요. 그럼 우리 예측 가능하죠. 이제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나서 나달락을 시작할 때 이렇게 나왔어요. 요 화제가 뭐라고 끌고 왔냐면 네트워크 외부성의 요인은 자 이렇게 끌고 갔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화제는 구체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화제에서 이렇게 끌고 갔을 때 어떻게 돼서 훨씬 더 구체화됐죠. 맞습니까? 구체화됐다는 거는 약간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화제에서 여기 화제로 가죠. 왜? 네트워크 외부성 얘기 나오고 네트워크 외부성의 그렇지 요인 이렇게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예측하면서 읽으셔야 돼. 가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 다음에 나에서 이제 요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요인은 다른 말로 원인이겠죠. 그죠? 영향을 주는 요인. 자, 그래서 몇 가지? 세 가지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세 가지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렇게 끌고 가네. 자, A는 어떻게 나온다? A, B, C.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각각은 철저하게 어떻게 나와요? 병렬로 나오겠네. 그럼 형식도 비슷하겠네. 이렇게 끌고 가야죠. 자, 볼까요? 우선에 네모 치세요. 두 번째 줄, 우선 딱 네모 쳐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용자 기반이다. 체크하시고, 사용자 기반. 그럼 우리는 또 예측을 하셔야 돼요. 자, 선지 어떻게 나와 있니? 자,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직접이냐, 간접이냐. 상대성이 있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대성이 있는 말들은 반드시 잘 체크해 줘야 되는 거야. 그치? 직접적인 요인은 그럼 나중에 선지에서 간접적인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고요. 자, 그래서 자, 가는 사용자 기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 기반 체크했어요. 자,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 요거 놓치면 안 되지. 자, 거기에 사용자 기반이 나왔거든요. 자, 요거 우리가 저 위에서 얘기했더니 A라고 이렇게 간다면. 자, 거기에 A수록 B라는 것이 나왔어요. A수록 B. 자, 이거 무슨 문장이라고 그러냐, 선생님이? 인과 문장이라고 했죠. 인과 문장이니까 반드시 체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체크해 줘야 되는 거야?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많아질수록 자, 사용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얻게 되는 자, 효용 동그라미 증가하고 이로 인해서 계속 또 끌고 갑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선택 동그라미. 그렇지. 됐습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효용이 증가하고요. 자, 어떻게 돼요? 자, 효용이 증가하고요. 효용이 증가하면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한대요. 그렇지. 요 인과를 우리가 체크해 줬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텍스트에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어야 돼? 사람, 효용, 선택. 이해 갑니까? 이렇게 체크해 줘요. 선지 나와요.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인터넷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가로 묶으시면 뭐야? 사례잖아. 됐지? 사례로 나옵니다. 다단락 한번 볼게요, 이제. 다단락에서 자, 둘째. 요거 네모 치셨어야 되는 거죠? 자, 표준 달성 여부래요. 그치? 다단락에 표준 달성 여부가 나옵니다. 자, 여부라는 건 OX를 의미하는 거야.
여부는 OX. 자, 그럼 마찬가지로 병렬이니까 형식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자, 시장에 출시된 제품 중에서 한쪽에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자 수를 확보해서 지배적 제품으로서의 표준이 되면, 자, 여기 또 남았지. A면 B. 그렇죠. A면 B는 무슨 문장이야, 얘들아? 인과 문장이잖니. 그러니까 이제 체크 또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체크 들어가는지 한번 선생님하고 해볼까? 자, 거기 보니까, 자, 사용자 수를 확보해서요. 일정 수준의 사용자 수가 확보가 되면, 자, 어떻게 된대요? 그렇지? 지배적 제품으로서의 뭐가 돼요? 표준이 된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선택을 많이 하게 된대요. 선택에 영향을 주게 된답니다. 됐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대상에만 체크해 주라. 선지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부터 어디까지? 끝까지 가로 묶으세요. 예부터 끝까지 가로 묶으시면 똑같이 뭐야? 사례. 지문이 예뻐. 복잡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라달라 까볼게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호환성이죠. 마지막 네모 치셔야죠. 자, 호환성 체크하시고, 자,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별도의 비용 없이, 비용에다 뭐 해줘? X 쳐주셔야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왔어? A면 B가 나왔잖아요.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렇지. 자, 호환성 이쪽으로 가볼까? 자, 이거 뭐죠? C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A면 B 이렇게 나옵니다. 자,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비용 없이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전환 사용. 비용 다른 브랜드 제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그렇지. 하면, 즉 사람들이 선택을 한답니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대상에 체크해 주셔야죠. 특히 자, 부정 문구 나왔으니까 비용 없이, 자, 제품을 전환해서 사용하면, 자, 선택이 돼. 그렇지. 이렇게 인과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예컨대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디까지? 끝까지. 바로 뭐? 사례. 똑같죠? 형식 똑같죠? 병렬이니까 형식까지 똑같죠. 자, 마달락갑니다. 소비자는 제품의 질이나 가격에 민감하고요. 원래 이걸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자, 거기 마지막 마달락 보니까, 자, 소비자는 민감하대요. 어디에 민감하대요? 가격과 그 다음에 원래 품질에 민감하대요. 이걸 다 고려하잖아요. 그렇지? 고려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성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가격과 품질을 적절하게 자신한테 맞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나 바트가 나옵니다. 자, 그러나 바트가 나왔어요. 그럼 앞이 중요해요? 뒤가 중요해요? 뒤가 중요하죠. 소비자들은 가격과 품질에 민감한데요. 자, 하지만 요거 이외, 가격과 품질이 아닌 이외에도 영향을 받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뭐죠? 네트워크 외부성이고요. 즉, 세 가지. 사용자 기반, 표준 달성 여부, 호환성.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선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할 때 유튜브에서 막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막 찾아보고 이 사람이 이제 거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뭐 많은 사람들 뭐 이런 거 다 찾아보고 하잖아요. 자, 넘겨보세요. 우선 답은요, 1번에 1번이에요. 1번에 1번인데, 봐봐. 자, 우리가 선지를 분석해보자. 네트워크 외부성이 있으면, 그렇지? 자, 네트워크 외부성 동그라미. 자, 잘 보세요. 자, 잘 봅니다.
거의 우리가 1번 선지야. 1번 선지. 자, 1번의 1번 선지 내가 분석해 줄게. 자, 네트워크 외부성이 있으면, 자, A면 B라는 뭘로 나왔어? 그래, 인과로 나왔잖아, 선지가. 인과로 나오면 두 대상의 관계를 살펴보라 그랬잖아. A가 뭐야? 네트워크 외부성이잖아. 자, B가 뭐니? B 찾아봐. 가격이겠지? 결국 여기 선지에서 묻는 건 뭐야? 네트워크 외부성이 가격에 영향을 주니? 그걸 묻는 거잖아. 자, 우리가 정리한 거에서 이 얘기 있어 없어? 없잖아. 이해 가지? 결국 우리가 선지 자체도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인과로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텍스트를 읽으면서 인과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체크하거나 복잡하다. 그럼 메모하셔야 되는 거야. 이해가죠? 자, 인과 한번 쭉 볼까? 인과 한번 쭉 볼까? 자, 인과 문장 여기 있고 사람 교용 선택 일정 수준의 사용자 수가 해서 표준이 되면 선택 다른 브랜드 제품전을 사용하면 선택 됐어. 자, 요거에 대한 인과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근거가 없지. 그러니까 요렇게 푸는구나 라는 걸 익히시라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게 포인트고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가격이나 품질 이외의 요인 요거 밑줄 치세요. 자, 4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4번 사용자 기반 동그라미. 자, 오른쪽 서비스에 대한 만족감 동그라미. 자, 가보자. 자, 칠판 봐봐. 얘도 동그라미 4번도 어떤 선지로 나왔니? A 수로 그렇지. B 이렇게 잡아냈어야지. 잘했어. 그럼 거기 대상이 한번 체크해 볼래? 사용자 기반이 크면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대요. 자, 보세요. 자, 사용자 기반과 그 다음에 뒤에는 서비스 만족도래요. 그렇죠? 얘와 얘의 관계예요.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있잖아. 사용자 기반. 됐어? 이게 커지면 효용, 얘가 만족도죠. 이해갑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인과니까 그대로 끌려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잡아줘야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기억에 자,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얘는 이렇게 이해해야지. 자, 집단 네트워크. 다시 말하면 네트워크가 자, 선택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야. 다시 자, 칠판 봐봐. 자, 집단 네트워크가 자, 뭐라고요? 선택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이때 가격이나 품질은 아니라는 얘기죠. 맞니? 이 얘기 어디서? 여기서 우리가 마무리 해줘버렸지. 집단 네트워크가 선택에 영향을 주는데 가격 품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아니니까 얘가 출제 요소가 되는 거야. 마치 넓은 의미의 뭐에 해당하니? A, not, B 아니야. 이해 갑니까? 자, 이 A가 뭔데요? 이 A가 가격과 품질이잖아. 자, 그 다음에 A가 아니고 그 다음에 B, 바로 집단적. 저 네트워크 외부성 아니니? 자, 결국 그럼 얘가 출제 요소라 그랬잖아. 그럼 답 나오지. 자,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친구들 사이, 요거 밑줄 쳐. 동그라미 1번. 친구들 사이. 자, 먼저 텍스트 봐. 이따 쓰고. 이거 텍스트래. 거기 선지 봐봐. 동그라미 1번. 친구들 사이 밑줄 쳐. 집단 네트워크죠? 동그라미 2번. 오른쪽에 뭐 보이니? 친구들이 많이 하는 이거 밑줄. 집단 네트워크. 동그라미 4번 봐봐. 올해 가장 많이 팔렸다 밑줄. 동그라미 5번 봐. 인터넷 카페 회원들. 맞죠? 다 집단 네트워크죠. 근데 동그라미 3번은 뭐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그렇지. 가격이잖아요. 동그라미 3번은 가격 얘기잖아요. 50% 할인.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몇 번? 자, 3번. 얘가 출제 요소로 나오는 거죠. 이해 가니? 자, 만약에 이해가 안 가고 오늘 좀 많이 졸았다. 그럼 집에 가서
자, 쌤이 저 유튜브 올릴 겁니다. 이따가 올릴 거니까, 대충 편집해서 올릴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막 이거 할 때 쌤 막 비비크림도 바르고 막 그러려고 그랬어. 원래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근데 늘 얘기하죠. 너무 잘하려고 하면 결국 시작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선은 시작하는 거죠. Just do it. 고민하지 말고 우선 해. 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무조건 하세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